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돌봄 교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하게는 경향신문 1월 3일자 보도, 학원 뺑뺑이 조부모 돌봄 교실, 돌봄 테트리스는 끝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요. 기사는 김한솔 기자라는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경향신문이니까 아무래도 좌파적 시각에서 이제 제기하는 이제 문제가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 제가 이제 특히 그런데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공공 돌봄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상당수가 방과 후에 이제 학원을 뺑뺑이를 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이와 함께 노인 돌봄의 99%가 이제 민간 요양원 등 이제 민간 시설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제일 좀 저도 황당했던 것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요즘에 그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어지간하면 요즘에 이제 오후 7시까지 이제 그래도 아이를 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먹으면 이제 하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이를 맡길 뚜렷한 방법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이를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죠. 그 다음에 예전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학교 중학교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모가 특히 이제 아이 어머니가 학교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에 입학 전까지는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고민이 계속 쌓이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초등학교 입학 후에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 돌봄 중에 이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당연히 초등학교 돌봄 교실, 초등 돌봄 교실인데, 2022년 4월 기준으로 30만 5,218명이 이제 이용 중인데, 이용 신청을 했지만 탈락한 대기자만 1만 5,108명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돌봄을 원하지만 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상당수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교 돌봄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3학년 이후에 초등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원은 제한 등으로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하는 대기자가 있다. 이게 대단한 대학 입시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 조부모 등 이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에 이제 여러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 미술학원, 영어학원, 이제 여러 학원들은 보통 이제 수업 시간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 정도,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라서 어린아이들을 두세 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는 없고,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만 이제 아이를 맡아주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채울 방법이 이제 고민인데, 이제 그런 것의 해소 수단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태권도 학원이죠. 이게 태권도 학원, 태권도를 이제 전공했던 이제 여러 은퇴한 선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생존 방식으로 사실상 태권도 학원이 이제 저녁 시간 가까운 늦은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아이들을 맡아주는 역할을, 사실 그러니까 타가소 역할 같은 역할을 사실 태권도 학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태권도를 시킨다거나 운동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태권도 이제 관장님이나 이런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을 놀이 같은 걸 위주로 이제 아이들을 장시간, 비교적 장시간 이제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공간들이 보통 넓으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100%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권도 학원에서 다 이제 통학 차량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집 앞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를 키우는 지금 다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내 수도권 지역에서 돌봄 교실 운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서울 중구청에서 이제 지자체가 직접 이제 돌봄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의 입장은 중구가 들인 이제 182억 원의 돌봄 예산은 교육청이 학교에 주는 예산의 5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중단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구 지역의 학부모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직접 지자체가 공공 돌봄을 이제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제 이사를 와서 보냈는데 이게 중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뭐 중구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학령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남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주택 지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근처에 잘 없고 학원을 보내려면 셔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제 불편을 겪어야 하니까 이제 부모들로서는 이제 공공 돌봄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이게 중단된다는 거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10년 넘게 이제 맡고 계시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제 중구의 예산을 지원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19년도에도 이제 그 중구청이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무원으로 이제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임용한 것으로 지금 재판에 가서 유죄를 선고받은 1심에서 선고를 받았죠. 교사들의 입장이 참 중요할 텐데 교사들은 돌봄과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돌봄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 업무와 정규 교육 업무가 뒤섞이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 현재 지금 초등 돌봄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근거가 지금 애매모호해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돌봄사들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을 주는데 그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현재 교사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봄 교실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이제 예산이라든가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이제 별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련된 행정 업무 등을 교사들이 또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법이 아닌 초등 돌봄 교실이 법이 아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없는 것이죠. 학교장이 여러 가지 잘 살펴서 알아서 잘 운영해 바람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 돌봄기 학교를 누가 이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맡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 등에서 이제 돌봄과 교육은 다른 것이고 또 돌봄에 관한 행정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원단체가 이제 반대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지자체가 이제 이 운영을 맡는 것을 이제 논의됐지만 이건 또 학부모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피고용인을 일하고 있는 돌봄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그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곳이든 사설 학원이든 이제 학생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학교 돌봄 같은 경우면 이제 방과 후에 그대로 학교에 남아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니까 이동할 그 필요도 없고 또 학교 당국이 또 맡아서 해주는 거니까 신뢰도도 높고 그런 상황이고 돌봄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우라던가 처우라던가 등등 또 별도의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맡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신의 어떤 고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해진다라는 것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좌파적 시각이 딱 드러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서 돌봄 수요를 낮추는 노동시간 주기가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교육부가 이제 올해부터 방과 후 학교의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늘봄 학교, 전일제 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 등이 이에 대해서 막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오후 8시까지 이제 아이들의 외부의 돌봄이 필요하도록 이제 어떤 만들고 하니까 갑자기 좌파에서 전매 특허죠. 뭐 한국의 또 긴 노동 시간을 탓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도 이제 전문가들은 돌봄 서비스 확대는 노동 시간 줄이기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게 보호자가 여기서 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김아렘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즉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빠진 채 학교에서 밤 8시까지 봐주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뭐 최영 교수라는 사람은 돌봄은 결국 노동 시간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노동 시간이 길면 학교에서 돌봐주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아이 봐줄 테니 나가서 일하라.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적절한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또 기사가 언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전공인 이른바 사회학적 사고 방식인데 뭐 진짜 사회학적 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고민을 필요한다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말은 없죠. 이런 말들은 좌파들이 잘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김영용 동대 교수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 시간 줄이기든 노동 시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말도 간단하게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앞서 무슨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초등 돌봄 교실 운영과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건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좌파 입장에서는 뭐 돌봄 교실을 20시까지 운영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한다. 아이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맥락으로 아주 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 뭐 유튜브 영상 저도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오후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좌파들의 논리는 뭐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논리는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고 또 이게 뭐 원래 그랬던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뭐 자식의 숫자도 많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현상은 이런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아이들을 24시간 케어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2차 대전 이후에 풍요 속에서 출현한 극히 일정 시기에만 드러났던 개념이 아닌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고 현재 영국 왕실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전통 사회에서 이제 장류 계층의 여성이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러니까 양육을 담당하는 뭐 유모라는 뭐 가정교사라는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일이 따로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의 부모가 어머니가 뭐 통제하고 감독하는 건 있었지만 직접 뭐 심지어 젖을 수유하는 경우도 이제 상류계층들에는 거의 없었고 그럼 하류계층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뭐 모든 이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농촌 지역에서 뭐 아이를 갓 낳은 여인이라고 해서 노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사 및 육아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또 밭에 일을 나가서 논밭에 일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논두렁이나 밭두렁 위에 이제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밭일을 하는 농사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혜택이 있던 것은 이제 일종의 공동 양육, 뭐 조부모가 됐건 친인척이 되었던 이제 아이들을 뭐 시족이나 부족 단위에서 사실상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인 어떤 식만 제공하는 것이지 뭐 아이를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거는 뭐 전통사에서는 오히려 드문 현상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도 이제 특히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이제 암사자들이 모든 새끼들을 함께 돌보고 뭐 아까 사냥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이런 이제 이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여건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짐에 따라서 뭐 외벌이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 뭐 아이까지 키운다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뭐 육아 문제를 해결한다. 8시까지 허용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좌파에서는 시비를 걸고 있지만, 사실 뭐 출퇴근 거리가 좀 멀고 하면 6시에 정시에 퇴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 보면은 8시, 6시나 7시까지 뭐 학교를 가서 아이를 되찾아 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건 뭐 장시간 노동과는 크게 관련이 좀 없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이 뭐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 사유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미미한 관련이다. 좌파가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 핵심적인 어떤 사안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족은 완전히 이제 사실상 해체가 돼서 뭐 1인 가구 증대 등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둘만 사는 이제 그런 가구들이 많고, 또 오히려 경제가 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원래 살고 있던 뭐 부모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죠. 또 이제 뭐 저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뭐 나이가 훨씬 많은 부모로부터 이제 기대한 어떤 육아로서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뭐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맞벌이 가정을 지금 이제 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전업주부들에게는 과연 이런 돌봄 교실 등이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돌봄 교실 같은 거 신청할 때 이제 부모 모두 뭐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각종 서류를 이제 학교에 제출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상하 간의 관계, 남녀 간의 어떤 차별로 뭐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떤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자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의 부담이 좀 손쉽게 이루어졌던 것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가족화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업주부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집에서 앉아서 뭐 가정 및 가사 및 육아에 대해서 혼자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또 휴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는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돌봄 교실에 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뭐 좀 많이 아파서 빨리 좀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나머지 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경우를 경험했었는데요. 아이가 하나라면 또 모를까,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또 이제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어느 나머지 한 아이는 누군가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좀 맡아주고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혁명 20일 강령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공공 일자리를 이제 제공함으로 해서 이제 뭐 어떤 실업 문제라던가 함께 이런 출산율 제고에 좀 제대로 노력하자라는 강령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아예 초등학교 돌봄 교실 자체가 지금 이거를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해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러기까지 그 많은 예산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교육에 관여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환경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로 정부에서 어쨌든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뭐 매일 뭐 맡기는 것이 아니라 8시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맡아주겠다 하고 있는데, 당장에 대뜸 이게 뭐 긴 노동 시간을 강제하는 거냐, 뭐 아이가 엄마를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등 쓸데없는 말로 이걸 또 트집 잡고 있는, 이런 봤을 때 도대체 공공 관료 정부, 교육청, 교육부 도대체 이런 대한민국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이 어떤지는 좀 관심이나 있으며 도대체 국민들도
뭐 대부분 좌파 지지 국민들이겠지만 사실 국민들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지 자체가 지금 다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걷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예산이 있니 없니 법적 근거가 있니 없니를 따지며 정말 아이는 아이대로 학원을 돌게 만들고 학부모로 하여금 뭐 이 아이가 지금 뭐 학원에 지금 제대로 가 있나 또 이번 달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까지 지금 고민을 주는 이런 상황에 참 언제 개선될 수 있을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말로만 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게 뭐 앞서 그 전문가란 작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반적인 사회개혁, 전반적인 사회개혁이라는 게 언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저출산 문제는 내팽개친 건가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